검색 요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추럴과 오가닉이라는 개념, SEO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추럴하다, 오가닉하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손을 타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검색 결과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이런 신기술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한 번에 화면이 전환되는. 자,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라고 찍힌 애들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안 찍혀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 내추럴과 내추럴하지 않은 게 다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 방송 타이틀에 조작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요, 내추럴과 오가닉의 반대가 조작은 아닙니다. 이쪽 광고 영역은 저희가 페이드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미디어 상황에서 내추럴의 반대는 페이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페이드 말고 또 내추럴 오가닉의 반대쪽에 있는 아주 나쁜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페이드 영역, 그리고 내추럴 오가닉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 밑에 오가닉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웹 검색이나 이미지 검색 이런데 저희가 나오려고 구글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본질적으로 내추럴하진 않죠. 뭐 상위 노출내려면 SEO도 해야 되고, 저 같은 SEO 하는 사람한테 돈도 줘야 되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일단 만든 다음에 노출되는데 이 검색 매체에, 검색 엔진에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아디다스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브랜드 검색 광고죠. 요거는 이제 브랜드 바로 가기처럼 이제 나오는 건데, 오가닉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컨텐츠 오가닉한 게 나오고 쭉 광고들이 나옵니다. 요게 페이드 영역이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도도 오가닉 하고요. 이제 네이버 내 컨텐츠들이 오가닉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네이버에서 새로 나온 에어서치라는 기능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블럭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 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걸 다시 밑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왜 다 이렇게 펼쳐놔, 어지럽게. 그러면서 또 여기 인플루언서 컨텐츠는 또 뭐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추럴이 이제 또 어디에 적용되느냐. 백링크에도 내추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링크, 너무 좋아해서 저거 하는 회사들 지금 뭐 뒤에서 민원도 넣고, 심하게는 제3자 고발도 생각하고 있는, 일단 저는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고소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하려고 하는 바로 그 백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아이보스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보자고. 현실은 아무도 안 퍼가. 이거 체크하는데 아무도 안 퍼가. 친구들 좀 데려오고 그러세요. 이 아버님들은 아들이랑 같이 좀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 아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산교육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퍼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죠. 온라인에서 어떤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고 확산되는 거, 내추럴하죠. 이거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권장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외부에 컨텐츠가 공유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제 영상으로 가는 링크가 있죠. 내추럴하게 만들어진 오가닉 링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백링크가 많으면 검색 엔진은, 야, 이 컨텐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이 컨텐츠를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위에 노출해 줍니다. 그렇게 SEO에서 백링크가 사용되는 거예요. 저희가 논문 얘기할 때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은 다른 논문들의 인용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그 논문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인용이라는 단어를 백링크를 설명할 때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드리면서 제 거 좀 공유해 주세요 이런다면, 선생님은 아이보스에 공유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뽐뿌에 가서 공유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폰허브에 공유해 주시고요. 돈을 들였죠. 페이드입니다. 광고와 달리 이 페이드 링크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 백링크가 SEO에 왜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컨텐츠가 가치가 있을 때 공유가 되어서 백링크가 생기고, 그럼 검색 엔진은 그 백링크를 보고 컨텐츠의 가치를 판단하고, 사람들이 관련된 단어를 검색할 때 그 컨텐츠를 추천하죠.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가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백링크로 가치를 판단하는데 백링크를 돈 주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블랙햇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백링크로 컨텐츠의 가치를 포장해서 검색 엔진을 속였다. 걸리면 나가리다.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블랙햇인 게 있습니다. 파워블로거 시켜서 컨텐츠 뿌리는 거예요. 이거 옛날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했어요, 이 얘기는. 파워블로거한테 우리 홍보글 써달라고 하고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넣어달라고 하죠. 링크 있죠? 돈 줬죠? 페이드 링크입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엮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용화님 국내 키자드 백링크? 키자드 백링크 어떤 거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가 컨텐츠 여러 개 올렸었는데 뭐 자동화 백링크다 하는 애들 겉으로는 자기나 컨텐츠형 백링크 뿌린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멀쩡한 애들은 제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못 봤고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백링크를 자동화해서 대량으로 뿌린다? 이거는 화이트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동화 백링크 도구의 그냥 얘 본질이 화이트햇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심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 계속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언제 블로거들한테 링크 달아달라고 돈 줬냐? 컨텐츠 쓰는데 돈 준 거고, 그 링크는 야 그래도 우리 홍보글인데 글 마음에 들면 그 링크 타고 들어와갖고 우리 사이트 물건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넣은 거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페이드 링크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랩지니어스라고 지금도 있는 가서 사이트예요. 얘네가 이제 블로거들한테 링크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 어필리에이트입니다. 어필리에이트. 니들이 링크 뿌려주면 블로그에서 우리는 그럼 니들 블로그를 우리 트위터에서 홍보해 줄게. 그럼 너 블로그에 사람 많이 가니까 너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링크를 삽입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까지 줍니다. 이거 이벤트 하는 걸 보고 구글에서 어라? 이거 안 내추럴하네. 랩지니어스는 저희 선생님, 저희는 그냥 홍보 이벤트고 돈 안 줬다 우겼습니다. 구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대가 있지. 링크 요청했지. 그 사람들이 네가 가만히 있었어도 블로그에 네 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줬을까? 아니죠. 작살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랩지니어스라고 자기네 서비스 그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도 구글에서 6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6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나중에 싹싹 빌고요, 링크들 다 없애거나 이 백링크로 카운트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나쁜 백링크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게, 내 의도와 다른 백링크가 생성되는 거를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카운트 안 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싹 하고 나서야 페널티가 풀렸습니다. SEO는 아닌데 내추럴하지 않은 사례 중에, 마케팅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꽤 시끄러웠던 건데요, IT판에서는 SK텔레콤에서 이 자사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GitHub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솔직히 대기업이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별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걸어버립니다. 사용자들의 만족도로 그렇게 해서 평가된 더 좋은 지식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걸 돈으로 질러버린 거죠.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기사도 많이 났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쪽 사람들과는 다른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회의 뭔가 때에 대해서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개발 쪽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프로젝트 오너라는 사람의 윤리관이 참 뭔 짓을 해도 된다는 건지, 여기 보시면 자기는 앞으로도 무슨 짓이든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변명들을 합니다. 그거를 심지어 자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고 사랑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좋은 프로젝트,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킬당한다는 거, 이거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봤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오가닉한 노력들을 했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설령 해도 안 되고 또 위기가 눈앞에 왔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대중에게. 뭐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직군에 계신 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만약에 저희 쪽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 그거는 입이 아니고 아가리죠. 진짜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욕할 놈을 하나를 킵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참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야, 그럼 소셜 공유 이벤트도 다 문제냐? 팬 되기 이벤트도 다 문제냐? 기프티콘 주고 그러는데. 정치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문제를 삼자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시청자나 구독자 대상으로 뭐 이렇게 보상 이벤트 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상품권 뿌리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꼭 나쁜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감사의 표현이더라도. 근데 그거 다 금지됐습니다. 이 개별적인 케이스보다는 전체적인 그냥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오가닉한 요소를 페이드로 흔드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게 백링크가 됐건 컨텐츠가 됐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돌 팬덤에서 실검 올리기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만 뭐 이런 정도까지 하나하나 제재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검색 엔진이라고 해도 네이버하고 구글도 기준이 다르고요. 흑과 백 사이에 회색 영역도 존재를 합니다. 이 블로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제 또 페이드 컨텐츠 얘기가 나옵니다. 컨텐츠에 있는 저 링크는 SEO 얘기니까 지금은 그만하고 컨텐츠 자체에 대한 얘기죠. 외부 채널에 돈을 주고선 홍보 컨텐츠를 싣는다. 약간 이 사람들이 돈 주고 했다고 하면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범 내려온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야 이거 광고인데 당연히 돈을 써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비난을 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외부에 돈 내고서 홍보 컨텐츠 싣는 건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기사형 광고인 우리가 애드버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잡지나 신문 기사에 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돈을 주고 한 건지 진짜 오가닉하게 다뤄진 건지 밝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윤리의 문제이겠죠. 돈을 받고 쓴 건데 아닌 척했다? 이건 기만이죠. 물론 실제 돈은 받았지만 내가 써보고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 아니다에서는 분명히 컨텐츠에 대해서 신뢰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속였다? 기만이죠. 내돈내산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옛날에 10년도 더 전에 파워블로거들의 그 내돈내산 뒷광고 소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커미션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주부 블로그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거죠. 파워블로거
표준 문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 광고 표기해야 되죠. 잘 보이게 해야 되죠.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 페이드 콘텐츠는 나쁜 게 아니라 정당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오가닉하다고 그런 척을 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성형을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내추럴했다고 속이고 나중에 애기가 나왔는데 너무 달라. 당황스럽잖아. 보디빌딩에서 약투 되게 시끄러웠었죠. 로이더인데 내추럴인 척하고 사람들한테는 저처럼 운동하면은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회원들을 모으고 내추럴 대회까지 나가서 상 타고. 그럼 안 된다. 저는 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인스타에서 필터를 썼으면 좀 그래도 현실에서는 알아볼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작으로 넘어갑니다. 검색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 인기 순위 이런 것들. 네이버에서 주름 개선 크림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자동 완성 검색어가 나오죠.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는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실검도 그렇고 네이버가 없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많이 찾아본 크림이라고 또 나옵니다. 트렌드 차트라고 하네요. 메인에서는 기껏 없애놓고 쇼핑 영역에 가면 여기에 또 쇼핑 연관 키워드라는 게 나옵니다. 쇼핑 베스트에 가면 또 트렌드 차트라는 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에 의해서 선정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조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를 프로그램으로 계속 검색하도록 때리는 겁니다. IP 돌리고 이런저런 짓을 합니다. 이거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된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보시면 이런 거 해가지고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해서 조작을 합니다. 이걸 또 자랑스럽게 제안서를 뿌리고 다녔고요. 이런 데에서 3년 동안 야, 돈 많이 버는구나. 진짜 부럽다. 33억. 저게 저희처럼 미디어 빌링도 아니고 저 조작하는데 다른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전기세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다 지 돈인 거잖아요. 저는 33억을 벌면 그중에 10 몇 %가 제 돈이거든요. 물론 제 돈은 아니고 이제 회사 돈인데. 참 부럽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살면 안 돼야죠. 이 검색 엔진의 생명은 사용자의 검색 만족도거든요. 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와. 그래야지 그 검색 엔진을 계속 이용을 하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광고도 돌리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죠. 그런데 그 검색 과정과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영업방해죠. 예전에 어떤 이 멍청한 친구들이 조작 작업을 하면서 보통은 IP를 돌리거든요. 일단 검색 엔진한테 개별 사용자인 척을 하려고, 그리고 둘째는 처벌 피하려고, 네이버에서 이제 IP를 역추적을 했을 때 피하려고. 근데 어떤 이 멍청한 친구들이 사무실에서 IP는 그대로 두고 고정 IP로 두고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광고주들이 이걸 요청을 하고요. 또 이걸 하는 업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아요. 이거 검색할 때 제일 위에 나오고 좋아 보이죠. 저한테 요청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든 하는 것까지는 내가 못 말리는데 나는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분은 왜 적극적으로 너는 왜 안 말리냐? 너도 방관자 아니냐? 저기요, 저도 대행사예요. 저도 광고주한테 막 대들고 당신은 마케팅 윤리가 썩었어! 이러면 저 잘립니다. 그리고
이거 뭐 왔다 갔다 보신 분들은 검색어 조작해갖고 성공한 케이스 저 좀 알려줘 보세요. 뭐 아무 의미가 없진 않겠죠, 이런 것들도. 하지만 저는 의미 있을 만큼의 성과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저 친구들이 광고주한테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고할 때 뭘 하냐면요, 검색량 변화라는 거를 보고합니다. 네이버의 검색량이요. 근데 이게 이 검색량이 얘네들 때문에 늘었다고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머, 화면을 안 바꿨네. 이 네이버 검색량을 보고 하거든요. 유튜브 캠페인으로 늘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의 검색량인 거예요. 뭐 언론 보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검색 유입한 성과를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걸로 보고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야, 그냥 웹 검색으로 들어오는 거랑 지들이 했다고 다 섞어버리면 이 검색어 관련된 거는 독립된 성과 보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얘가 이 검색어라는 건 2차 검색을 해서 포털이나 검색 엔진에서 컨텐츠가 나오게 해주는 거지 우리 사이트로 랜딩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UTM 코드를 넣을 수도 없고 그냥 검색 과정에서의 보조수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네이버에서 발표해주지 않는 한. 얘는 뭐 성과다, ROAS다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또는 불투명한 활동입니다. 또 검색어 조작하는 거에 이 사이드 이펙트가 또 있습니다. 저희 광고주가 옛날에 월 1000에서 한 1500만원 정도의 브랜드 검색 비용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음 30일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4천만원이 나는 겁니다. 한 달치가. 뭐 특별한 외부 이슈도 없었고 키 시즌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냐 하고 무슨 일 하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시켜서 검색어 저거 했다 라고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이쪽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작이라고 안 하죠. 등록이라고 하죠. 근데 하긴 했는데 네가 이거 워낙 싫어하는 걸 아니까 내가 욕먹을까봐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브랜드 검색은 이전 30일의 검색량에 따라서 광고 비용이 매겨집니다. 근데 저렇게 뭐 PC하고 이런 걸로 쫙 검색을 때려대니까 이전 30일 검색량이 이만큼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검색어 조작하는데 3,400 썼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달의 매출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결국 다음 달 브랜드 검색만 망했습니다. 뭐 갑자기 4천만 원을 낼 수는 없으니까 키워드를 자르고 큰 키워드를 다 줄이고 해서 운영 하나마나 하게, 진짜 말 그대로 사장님께만 안 걸리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이나 위험 고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인간들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네이버 쇼핑 없이는 장사가 안 되니까 쇼핑 쪽에서 검색어 조작해 준다고 다니는 업체들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저희 예전 직원이 집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너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하시길래 검색 마케팅 한다 라고 했더니 옆에서 듣던 오빠가 그럼 네가 검색어 조작한다고? 씁쓸합니다. 자,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후기 조작.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고 오가닉하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돈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미는 플랫폼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야, 진짜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7분 지났네요. 이거 슈카월드 같은 사람이 대단한 거구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말 하는 동안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 주 일정이 많아서 주중에 한 번 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가 검색 광고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쉽게 보고 시작했는데 지금 딱 막혔습니다. 80% 개발했는데 야, 다 됐다 이제 했는데 남은 20%가 에베레스트야.
고지가 저긴데 눈에 보이는데 야 그게 8848m네. 근데 그게 이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특히 검색 광고를 설계하는데 참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목겁은 되는데 실무에 적용하는 레벨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녹화 대신 라이브로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편집해서 하는 것만큼 매끄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좀 이 라방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고, 근데 제가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뭐 현업을 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도 많고, 대신에 최소 만 하루 전에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또 들어와 주시고 궁금한 점도 앞으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검색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